어도비가 장 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한 0.25%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도 1.9%. 지금 몇 %로 나와요? 2%. 제만 2%니까 맞죠? 한 1.9% 정도 시간 내의 거래에서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안 좋았나?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어도비는 포토샵 등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매출 전년 대비 10%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반올림 해버리면 뚠뚠인 거고 반올림 그 소수점까지 하니까 매출 약간 상했구나 정도 나오고요. 조정 EPS가 4.09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3.97달러였으니까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합격점인데, 그죠? 그러면 매출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별로였나? 확인해보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는 49억 8천만에서 50억 3천만 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5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니까 비슷해요. 오히려 조금 높아요. 그죠? 자, 그럼 조정 EPS가 문제인가? 이 가이던스를 보니까 4.1에서 4.15달러 제시했습니다. 약 한 4.3달러 정도 중간값 되죠. 근데 시장의 예상 4.06달러. 조정 EPS도 예상보다 높습니다. 그쵸?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전체 제품에 생성 AI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으면서 11월부터 이제 대부분의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가 나빠? 그죠? 근데 왜 내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월가에서도 분석을 좀 했습니다. 아마도 그 AI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그 잘 나온 수준이 완전 서프라이즈한 수준은 아니고 그냥 시장이 예상하는 바 정도 요 정도 흐름이에요. 월가가 예상하는 수준 정도.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엔비디아 효과라는 게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얘들이 너무 강력한 서프라이즈를 내다 보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졌고 이제 웬만큼 월가 예상치 조금 웃도는 정도로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게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낙폭이 사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휴렛패커드입니다. 이 기업도 오늘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PC 그리고 프린터 제조업체 잘 알려져 있죠.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시를 하면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 요 3일간 약 550만 주 평균 매각 가격이 29달러라고 하고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를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작년 초에 휴렛패커드를 지분 12%까지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매도를 한 거니까 뭐가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균 매입 가격이 36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냥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매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휴렛패커드 왜냐 얘들이 현금이 없어서 지금 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현금이 얼마나 쌓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 매도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휴렛패커드 지분을 한 11.7% 정도 이번에 판 거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약 1억 1,5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직 극히 일부만 판 거긴 한데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많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을 매도를 할 때 조용히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매도하거나 조용히 매수하거나 이런 걸 되게 선호한다고 하는데 휴렛패커드 지분이 한 12% 갖고 있었으니까 10%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입니다. 오늘 거의 6%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을 했어요. 미국의 크루즈 선사입니다. 자,
레드번 애틀랜틱이라는 곳에서 노르웨이 제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고요. 목표 주가 25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45% 주가 더 오른다라고 보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팬데믹의 고통은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만 아무래도 뭐 크루즈 여행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본 크루즈 여행에서 막 집단 감염 나고 하면서 뭐 완전 망했었죠. 그때 크루즈 선사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만 시가총액이 80%가 증발을 했었는데 이제 이 고통이 끝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노르웨이지안이 부채가 감소하고 있고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크루즈 여행 고객들의 평균 나이가 50세라고 해요. 저희도 사실 뭐 20대 이런 때는 크루즈 여행 별로 꿈꾸지 않잖아요. 일단 경비도 비싸고 배 타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젊을 때는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요즘 이 크루즈 여행 이번에 꼭 가봐야지, 언젠간 가봐야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확실히 요 정도 나이 되면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떠냐?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 강도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게다가 인구 이 고령화, 나이 많은 분들, 은퇴한 분들은 어때요? 요즘 이 젊은 세대보다 은퇴 세대가 더 부자잖아요. 젊은 시절 이제 돈 많이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 넣어놓고 요즘 고금리 시대에 그 이자 수혜를 오히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다라는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제안이 그랬고, 노르웨이 제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카니발, 노르웨이 제안 두 기업을 같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니발도 오늘 4% 정도 올랐고, 이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탄력이 조금 더 강했던 노르웨이 제안을 위로 끌어올린 거니까 노르웨이 제안과 카니발 두 개 기업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둘 다 오늘 주가 뭐 한 6%, 4%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특징주는 니콜라입니다. 오늘 우리 니콜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와, 주가 32% 폭등했습니다. 폭등. 미국의 수소 전기 스타트업이고, 우리 언제였죠? 한 달 전이었나? 요 전기 트럭, 대형 전기 트럭이 배터리 결함, 요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트럭 두 대인가에서 아마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판매했던 거 다 리콜! 뭐 요런 조치를 취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할 것이고, 뭐 요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악재가 계속 있다가 이번에 이제 호재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9월 말부터, 이달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대형 트럭, 요 배송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니콜라를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그 사기 논란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소 트럭, 이렇게 수소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운행이 되는 뭐 그런 걸 시연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 언덕에서 밀어서 그냥 그 언덕의 힘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사기 논란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이 수소 연료 전지가 실제로 판매가 잘 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슈가. 얼마 전에 뭐 제이비 헌트라던가 이 비아기 브라더스라던가 이런 운송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은 있었어요. 한 200여 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배송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호재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 요 7월에 생산을 개시해서 2주 전에 실제로 첫 번째 트럭을 딱 완성을 했고, 그걸 이달 말에 이제 고객들에게 배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시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리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요 리콜과 관련된 뭐 구체적 일정이라던가 비용, 요 내용은 뭐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수소 연료전지 요 트럭 이슈와 트럭 출시 이슈와 요 리콜 이슈는 이제 구분을 해서 봐달라, 영향 없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